그냥 일종의 광기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마녀 사냥이지 않습니까? 네, 마녀 사냥이다 이런 발언까지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앞서도 뭐 지금 이재명 지사가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사실 이 형님의 강제 입원 사실 자체는 사실 이명박 정권 때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네. 그때도 사실 문제가 됐지만 경찰에서 별 그 수사도 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이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지금 또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더 나아가서 몸에 대한 수색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보호전인의 부인이 경찰에 비공개로 출두했는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뭔가 조직적이고 또 기획된 뭐 이런 자신에 대한 음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지난번 그 이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하는 친문의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 의원과의 상당히 경선 과정에서 정치적 앙금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이 사례가 해경군 김 씨를 참는다고 해서 자신의 부인이 연루됐다고 하는 트위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거친 이 비방진이 오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자기 그 여권의 잠재주자인 대권주자인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음해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조금 이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약간 좀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건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그 종국에 만약에 사법 처리되는 과정까지는 결코 바라고 있지 않은 듯한 속내도 조금은 엿보입니다. 네, 나는 어찌됐든 사실을 밝히는 그 일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진위 여부를 밝혀내서 팩트가 무엇인지를 이제 국민들한테 밝히는 일이 하나 있겠고, 다른 두 번째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특실이 있을 것인가, 이걸 따져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걸 따지고자 하는 그 아주 정확한 말씀이신데,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따지려고 해도 그 따지는 기준이 되는 뭘 내놓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경찰 아닙니까? 아, 예.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 따라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제 여론론을 하려고 해서 뭐 국민법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광기 어린 경찰이라든가 마녀사냥이라든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말을 들으면은 지사가 나오면서 그냥 엄정한 수사를 받으면 되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드루킹 사건 때 그 경찰, 서울경찰청장이나 이분들이 한 말이나 처음에 초동수사를 보면은 예. 저렇게까지 과격할지는 모르지만은 한국의 지금 경찰이 예. 뭔가 수사적으로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집권당이 공천한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기 때문에 네. 경찰도 잘 새겨들어서 역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9시 58분이 막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분당경찰서에 10시까지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도진들이 곧 이재명 지사가 올 것으로 보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화면 보고 계십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바로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는 의혹, 바로 그 문제로 지금 돼 있는데요. 자, 정 변호사님, 이번에야말로 저 의혹에 대해서 뭔가 이제 결판이 나는 겁니까? 아니, 저는 경찰에서 얼마나 기초조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예. 관계자 소환이 있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진술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타인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성남시장으로서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경찰이 지난번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점에 따르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전문의 대면 진료나 사람을 해칠 가능성에 대한 전문의 평가, 정신병 약물 치료 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네. 직권남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경찰은 당시에 이재선 씨가 입원을 할 때 여기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가 구비됐는지,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계자들의 그 진술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확보를 했는지, 실체 진실에 가깝게 진술을 확보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분당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현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재명 지사가 모습을 보이는 대로 현장을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분당경찰서 앞에 지지 집회, 반대 집회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지 반대 집회에 막혀서 지금 이재명 지사의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이 당사자인 김부선 씨가 조사를 거부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로 1차 경찰 출석했을 때도 조사를 거부하고 30분 만에 나온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용석 변호사를 본인의 변호인으로 선임을 해서 이제 경찰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관련된 자료도 이제 검찰에 제출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또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사실 없어진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모든 부분을, 수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강용석 변호사에게 일임했던 김부선 씨 입장으로는 예. 다시 변호인을 찾고 선임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본인 혼자서 변호사 없이 출석했을 때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인이 이제 조사에 응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이 변호인과 함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속 변호인이 선임되는 것도 저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굉장히 지난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도 무리하게 조사를 계속해서 일정을 앞당기기는 좀 힘들 것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오래 끌려갈 수밖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분할 화면 바른 쪽에서 한 남성이 손에 종이를 들고 와서 한참 서 있다가 들어가는 장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런 장면은 대개 카메라 보도기자, 이 카메라 초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종이에 글씨가 쓰여진 종이를 들고 나와서 한참 이 카메라를 향해서 서 있다가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아직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데 막 나왔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사 당선 후 첫 경찰 출석이십니다. 심경이 어떠신가요? 경기지사의 한 시간은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도청을 비우게 돼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부선 씨가 오늘 페이스북에 저 빼느라 수고하셨다 이런 걸 올리셨어요. 샌드 움직 결과를 부인한 셈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뭐 다 경찰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일이고 뭐 인생지사 다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저는 행정을 하는 데서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 비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어제도 그만하겠습니다. 경찰에 글 남기셨는데 경찰 수사에 좀 불만 있으시다는 그동안 입장 밝히셨잖아요. 지금도 그럼 같은 입장이신가요? 모든 경찰이 그러는 것은 아니겠고 일부 경찰이 오버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한민국에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도 있고 또 법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순리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진실에 접근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지사님 직접 좀 이야기 듣고 싶은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시간이 다 돼서 기왕에 장이 있었으니까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삶을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여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우리는 결국 경제를 살리고 자산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도 도입해야 하고 또 불로소득 공화국 벗어나기 위해서 국토보유세도 도입해야 됩니다.
기본소득도 보유세 도입해서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면 기본소득도 도입하고. 자, 현장 연결해서 이재명 지사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을 보여.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00만 시간 그 가치가 있다. 경기도민 숫자를 거기 대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 사필 규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이런 말도 곁들였습니다. 경찰에 대한 불만을 이 기자가 묻자 모든 경찰이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경찰이 오버를 한다. 그렇지만 경찰만 있는 건 아니고 검찰과 법원이 있기 때문에 순리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기왕 장이 섰으니 기자가 묻고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으니 한 말씀 하겠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관한 얘기를 또 마지막 하고 아마 경찰서 안으로 이 시간 이제 들어갔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